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한 레이스 리뷰가 아닙니다. 마이애미 이프리. 결과만 놓고 보면 제규어의 완벽한 승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레이스의 속살을 들여다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제규어가 얼마나 빨랐나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어떤 팀은 이길 수 있었고 어떤 팀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는가? 많은 사람들이 제규어의 승리를 두고 결정적인 한 바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기적의 한 바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쌓이고 쌓인 단 하나의 정확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먼저 전제를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포뮬러 2는 가장 빠른 머신이 이기는 대회가 아닙니다. 이 명제는 이제 오래된 진리지만 여전히 많은 팬들은 속도에 현혹됩니다. 에너지 관리, 타이어 온도, 어택 모드의 타이밍, 그리고 노면 상태, 여기에 예측 불가능한 날씨까지. 이 5가지 변수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순수한 속도는 그저 그 다음 문제일 뿐입니다. 마이애미는 이 잔혹한 진실을 가장 잔인하게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레이스를 가른 결정적인 순간은 스타트 라인이 울리기 45분 전,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빗방울이었습니다. 비가 내렸다는 건 단순히 트랙이 젖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모든 팀이 준비했던 세팅, 댐퍼, 차고, 밸런스, 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승패를 가른 진짜 비밀은 그 아래, 바로 타이어 공기압에 있었습니다. 포뮬러 2의 한코크 타이어는 극도로 예민해서 팀이 선택한 공기압이 조금만 빗나가도 그날의 레이스 전체가 끝납니다. 이날 마이애미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출발 전에 이미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규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미치 에반스는 초반 몇 바퀴 동안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앞그룹과 거리를 뒀고 위험한 추월 시도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은 느린 것이 아니라 계산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는 300kW 구간에서 레이스를 탐색했습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노면의 미묘한 변화에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언제 공격해도 되는지. 이건 순수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흐름을 읽는 감각, 그리고 냉철한 인내심의 문제였죠. 제규어는 서두르지 않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트랙션을 살렸습니다. 특히 헤어핀 탈출 시에 보여준 그 안정감은 단순한 출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타이어를 살린 팀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고 그 여유가 결국 결정적인 스위치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럼 반대편은 어땠을까요? DS 펜스케, 닛산, 이 두 팀이 무너진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가장 빨라야 한다는 강박. 그들은 에너지 흐름, 노면의 수분,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의 미세한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차가 그날의 레이스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아무리 강력한 어택 모드도 무의미한 에너지 소모로 전락합니다. 그들이 오버테이크 수가 적었던 것은 결과일 뿐 그들의 패배는 이미 그들이 타이어를 다루는 선택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세바스티안 부에미. 예선은 악몽이었습니다. 그리드 페널티, 충돌, 최악의 출발. 하지만 레이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300kW 구간에서 폭발적인 12번의 추월을 해냅니다. 이건 혈기왕성한 젊은 드라이버가 할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이 아니다를 아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경험이 만든 냉철한 레이스였습니다. 마이애미 이프릭스는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규어는 왜 강한가? 왜 그들의 고객팀까지 경쟁력이 있는가? 왜 트랙션이 모든 것을 바꾸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즌은 속도가 아니라 판단력의 시즌이 될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본질과 닮아 있으니까요. 무리하지 않는 선택, 흐름을 읽는 능력, 순간의 감정이 아닌 전체를 보는 시야. 제규어는 가장 빠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침착했고 가장 정확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이긴 건 미치 에반스가 아니라 제규어 팀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제규어가 승리한 것은 미치 에반스라는 드라이버 개인의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제규어 팀 전체의 냉철한 판단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판단력이란 무엇인가? 이는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레이스의 5가지 핵심 변수, 즉 에너지 관리, 타이어 온도, 어택 모드 타이밍, 노면 상태, 그리고 날씨를 완벽하게 조합해냈다는 의미입니다. 이 5가지 변수 중 가장 잔인하게 작동한 것은 바로 날씨와 노면 상태의 조합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불과 45분 전에 내린 피는 단순히 트랙을 젖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팀이 몇 시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전략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지진과 같았습니다. 특히 포뮬러 2의 한코크 타이어는 공기압 설정에 극도로 민감한데 빗방울 하나하나가 이 공기압을 미세하게 변화시키며 댐퍼와 차고 설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죠. 승패는 이미 스타트 라인에 서기 전에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규어는 다른 팀들이 마른 노면 세팅의 잔재에 집착할 때 극도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공기압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초반 속도를 포기하더라도 레이스가 진행됨에 따라 타이어 온도가 안정화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와 패자를 가른 첫 번째 분기점이었습니다. 여기서 DS 펜스케와 닛산 팀의 실수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우리는 빨라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고 세팅에서 공격적인 공기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초반 어택 모드 발동 시점에서 선두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표에 매몰되어 있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초반 몇 바퀴 동안은 분명 놀라운 속도를 보여줄 수 있었지만 타이어 온도가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자 차는 급격하게 불안정해졌습니다. 특히 급격한 제동이나 헤어핀 탈출 시 트랙션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은 그들의 머신이 노면과의 대화를 포기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차의 생명력을 잃은 것이죠. 팬데믹 이전에 많은 팀들이 겪었던 실수를 마이애미의 예측 불가능한 노면 위에서 다시 한번 반복한 셈입니다. 그들의 오버테이크 수가 적어던 것은 그들이 느려서가 아니라 차가 더 이상 안정적으로 추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미치 에반스가 초반에 뒤처진 것처럼 보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에반스는 300kW의 고출력 어택 모드를 당장의 추월 도구로 쓰는 대신 데이터 수집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이 고출력 구간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면 차가 살아나는지, 어디서 공격해도 타이어가 버텨주는지를 섬세하게 탐색했습니다. 에너지 관리의 측면에서도 단순히 배터리 잔량을 아끼는 수준을 넘어 타이어의 과도한 스핀을 막으며 배터리 셀의 온도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섬세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차를 조종하는 듯이 그들의 머신이 빗물이 남아있는 노면 위에서도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찰나의 속도에 현혹되어 에너지를 태울 때 제규어는 축적된 여유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력의 승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세바스티앙 부에미의 레이스였습니다. 예선에서의 악몽 같은 결과와 그리드 페널티를 안고 시작했지만 그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부에미는 초반 혼전 속에서 무리한 공격을 감행하는 대신 앞선 차들의 실수를 기다리는 현명함을 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왜 경험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젊은 드라이버들이라면 반드시 저질렀을 무모한 추월 시도 혹은 낭비했을 에너지를 부에미는 아껴두었습니다. 그가 레이스 후반 300kW 구간에서 폭발적인 추월을 12번이나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드라이빙 스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이 공격할 때다라는 정확한 판단, 그리고 타이어와 에너지라는 두 가지 핵심 변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노련한 지혜였습니다. 마이애미는 결국 누가 더 빠른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침착하고 정확하게 5가지 변수를 통제한 팀이 승리한다는 명쾌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제규어는 속도의 덫에 걸리지 않고 판세 전체를 읽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야말로 이번 시즌 전체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판단력의 승리가 남은 시즌 동안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규어는 이 승리를 통해 단순히 챔피언십 포인트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보적인 운영 철학을 트랙 위에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DS 펜스케와 닛산의 몰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왜 무너졌을까요? 단순한 실수나 기계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빨라야 한다는 집착이라는 덫에 걸렸습니다.
노면이 절규하듯 미끄러워지고 에너지가 춤을 추듯 불안정할 때 그들은 일관되게 속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규어가 한 서두르지 않는 선택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제규어 머신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철학을 보여줍니다. 제규어가 초반에 보여준 침착함은 그들의 드라이버 미치 에반스가 레이스를 탐색하고 에너지를 모으고 타이어를 아끼며 트랙이 스스로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주었습니다. 이 판단력의 승리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인물 바로 세바스티앙 부에미입니다. 예선에서의 최악의 불운, 그리드 페널티, 충돌,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했던 레이스. 보통의 드라이버라면 초반부터 무리하게 공격하며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에미는 달랐습니다. 그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했습니다. 타이어 온도를 관리하고 공격 모드를 최대한 늦추며 레이스 후반부가 그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 300kW 구간에서 그는 12대의 머신을 추월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젊은 패기로 밀어붙인 레이스가 아닙니다. 수백 번의 레이스를 경험하며 지금이 아니다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완벽하게 통제된 역전극이었습니다. 마이애미 이프리는 부에미와 제규어 팀 전체를 통해 이 시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명확한 청상진을 던져줍니다. 이전 시즌들이 최적의 랩타임을 찾기 위한 치열한 기술 전쟁이었다면 2024년은 분명 최적의 판단을 위한 지혜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포뮬러2는 이제 더 이상 기술 스펙을 자랑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가장 예민한 타이어, 가장 복잡한 에너지 회생 시스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노면 상태, 이 모든 변수들이 속도의 덫에 걸리지 않고 인내심을 가진 팀에게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제규어가 이 승리를 통해 얻은 것은 챔피언십 포인트 이상의 가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영 철학이 트랙 위에서 실제로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포츠를 보면서 왜 열광할까요? 단순히 누가 빠른 차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택, 흐름을 읽는 능력, 그리고 순간의 감정이 아닌 전체를 보는 시야.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의 스포츠 팬들이 가장 사랑하고 공감하는 가치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제규어의 마이애미 승리는 기적의 한 바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쌓이고 쌓인 가장 침착하고 가장 정확했던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가장 빠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현명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이긴 것은 드라이버 미치 에반스의 놀라운 운전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규어 레이싱 팀이 시즌 내내 견지해온 독보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포뮬러2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는 가장 빠른 자가 아닌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에게 돌아갈 것임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